첫인사.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나이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 7장 시각화 기법. 남자, 여자, 개. 그리고 그들이 보는 것. 앞장에서 말했듯 RAS는 내 내면에 입력된 목표에 따라 목표 실현에 필요한 자원과 정보를 찾아 내 앞에 대령한다. 목표가 없었다면 무심히 흘러갔거나 배경소음으로 의미 없이 남았을 것들이다. 이때 목표를 그림처럼 시각화해서 입력하면 효과가 극대화된다. RAS는 입력된 내용에 고지곳대로 작동한다. RAS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여긴다. 그래서 몸이 거기에 물리적으로 반응한다. 내 의식이 목표를 생생한 그림으로 생성하면 RAS가 그 심상을 잠재의식으로 전달하고 잠재의식이 나를 해당 목표로 몰아간다. 시각화란 무엇일까? 간단하다. 눈을 감고 내가 세운 목표가 달성되는 모습을 생생히 그려보는 것이다. 목표를 이룬 나는 어떤 모습일지, 무엇을 하고 있을지, 어떤 기분일지 상상한다. 원하는 결과를 얻은 내 모습을 미리 본다. 원하는 결과를 미리 시각화한 학생들이 시각화 기법을 이용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평균 2배의 성과를 낸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 마음의 작동법. 우리 마음은 실제와 상상의 차이를 모른다. 다시 말해, 내 뇌는 내가 지금 이 책을 실제로 읽고 있는지 읽는 상상을 하는지 구분하지 못한다. 반대로 달리는 꿈을 꾼다고 치자. 뇌는 내가 정말로 달리는지 그저 달리는 꿈을 꾸는지 분간하지 못한다. 그래서 몸이 실제처럼 반응한다. 즉, 물리적 신체적 반응을 만든다. 꿈을 꾸면서 식은땀을 흘리고 헐떡이고 다리를 들썩이는 건 이 때문이다. 몽유병처럼 심한 경우에는 침대에서 나와 정말로 달린다. 침대 밑에 로프를 보고 뱀으로 착각한 사람은 실제로 뱀을 본 것과 다름없다. 맛보기도 전에 맛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그 맛을 좋아하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거미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거미를 구석구석에서 잘도 발견한다. 심지어 거미가 없어도 거미를 본 것처럼 놀라기도 한다. 비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길에서 비둘기를 자주 본다. 뇌의 이런 특성에는 순기능도 있다. 연설을 앞두고 멋지게 연설하는 내 모습을 시각화하는 것은 좋은 연습이 된다. 가상체험 연습이 실제 수행 성과를 극적으로 향상시킨다. 테니스 테스트. 눈을 감고 테니스 경기를 보고 있다고 상상하자. 상상 속 관중석의 내 자리는 코트 중간 지역이다. 상상의 공이 네트를 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다시 저쪽에서 이쪽으로 날아간다. 이때 실제 상황이 아닌데도 대개의 경우 안구가 상상의 공을 따라 좌우로 움직인다. 테니스 관전은 상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르는 뇌가 실제 신체 반응을 유도한 것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시각화는 목표 실현의 비결이 된다. 시각화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바람을 현실로 유도하는 리모컨 기능을 한다. 우리의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상상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몸을 유도한다. 운동선수의 시각화 훈련. 체육계는 이미 50년 전부터 시각화 기법을 활용했다. 어느 나라나 국가대표 선수들은 종목을 불문하고 이 기법을 쓴다. 딱히 시각화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도 음으로, 양으로 이미지 트레이닝과 자기 암시에 적용한다. 스포츠 심리학자들은 선수들에게 실수 없이 허들을 뛰어넘고 공을 정확하게 몰고 화살을 명중시키고 깔끔하게 착지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마음에 그리라고 주문한다. 세계적 프로 골퍼들도 타수를 줄이는 최고 비결 중 하나로 마음속에서 공을 원하는 곳으로 보내는 능력을 꼽는다. 목표 지점만이 아니라 공의 탄도와 비거리까지 보는 게 좋다. 마음으로 공이 내는 소리를 듣고 근육의 작은 움직임까지 느낀다면 금상첨화다. 그러면 실전에서 공을 더 멀리 더 정확히 보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상상한 내용이 상세 지시사항이 되어 RAS를 통해 뇌의 신경망으로 들어가고 온몸이 이 메시지를 받아 근육들이 지시사항에 따라 움직인다. 최적의 타이밍, 보디 컨트롤, 스윙이 거의 자동으로 일어난다. 시각화를 통해 뇌가 몸에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기 때문이다.
나는 머릿속에 선명하고 또렷한 샷이 잡히기 전까지는 설사 연습이라 해도 공을 치지 않는다. 잭 니클러스. 마음은 그림으로 생각한다. 마음은 글로 생각하지 않는다. 마음은 그림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목표를 글로 쓰되 눈에 보일 듯,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표가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해보자. 이때 부자가 된다라고 써봤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마음은 부자가 되는 것이 어떤 건지 혼자서는 알지 못한다. 부자가 된다는 표현은 너무 모호하다. 하지만 2020년 7월 1일까지 순자산 100만 달러를 소유한다라고 쓴다면? 그러면 마음이 감을 잡고 목표를 이룰 방법들을 검색하기 시작한다. 앞서 말했듯 아름다운 집을 가져야지라고 두루뭉술하게 쓰면 곤란하다. 아름다운 집은 너무 막연하다. 마음은 아름다운 집이 어떤 집인지 잘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꿈꾸는 집을 종류와 구조부터 문손잡이 모양과 페인트 색상까지 상세하게 기술해야 한다. 기술만 하지 말고 그 집을 돌아다니는 내 모습을 상상한다. 그래야 내 마음이 그런 집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자원 발굴과 방법 모색에 돌입한다. 그러고 보면 빈곤도 일종의 마음 상태다. 빈곤한 사람들은 돈과 기회를 박탈당한 자신의 모습을 마음에 끊임없이 상기함으로써 그 처지를 꾸준히 확정하는 결과를 빚는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 누구나 파산할 수 있다. 우리 중 대부분이 한때는 무일푼이었다. 무일푼은 지금은 빈털털이란 뜻에 불과하다. 그 상황은 언제라도 바뀔 수 있다. 진짜 빈곤은 나는 돈과는 영원히 인연이 없어를 끝없이 시각화하는 상태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내 잘못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건 내 잘못이다. 빌 게이츠. 목표와 아이디어와 생각은 최대한 생생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자잘한 부분까지 시시콜콜 정하는 것이 좋다. 마음으로 목표만 봐서는 부족하다. 목표로 가는 과정과 단계를 하나하나 다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명료한 사고는 시각화 과정을 통해 얻어진다. 시각화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 공을 놓치고 선을 넘지 못하고 은행이 집을 압류하고 애인이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는 장면은 굳이 시각화할 이유가 없다.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온갖 것들을 시각화하는 것이 바로 걱정이다. 조심하자. 그런 장면을 계속 시각화하면 마음의 작동으로 그 장면이 현실이 된다. 그래서 긍정형 심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루고 싶은 목표를 이룬 내 모습을 마음에 또렷이 새기자. 꿈과 바람을 줄기차게 시각화하면 내 마음이 그것을 정상적이고 당연하고 가능한 일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목표를 달성한 내 모습을 열과 성을 다해 상상하자. 한편 심리학자 헤더 카푸스와 가브리엘 웨팅게는 단지 목표의 최종 결과만 시각화하는 것은 자칫 추진력, 감퇴와 노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장밋빛 판타지에만 젖어 있으면 뇌가 긴장감을 잃고 꿈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두 연구자는 장밋빛 미래와 더불어 거기에 이르는 데 따르는 장애와 난관, 현실적 여건과 도전의 수고로움 같은 비판적 시각화도 병행해야 달성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조언한다. 시각화의 효과. 시각화의 효과는 정신신체의학의 선구자 에드먼드 제이콥슨 박사가 처음 발견했다. 박사는 피험자들에게 특정 운동 동작을 상상하게 하고 감지장치를 이용해 근육의 움직임을 검사했다. 그러자 미묘하지만 해당 동작을 실제로 할 때와 일치하는 근육 움직임이 나타났다. 추후 연구에서도 특정 운동 기술을 지속적으로 시각화한 사람에게 일종의 근육 기억이 생겨서 해당 기술을 실제로 할 때 수행력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호주 심리학자 앨런 리처드슨의 연구도 시각화의 실제 효과를 검증했다. 리처드슨은 학생들을 무작위로 선발해 세 그룹으로 나눴다. 피험자들 모두 시각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첫 번째 그룹은 20일 동안 매일 농구 자유투를 연습했다. 두 번째 그룹은 첫날과 마지막 날만 자유투를 연습했다. 세 번째 그룹도 첫날과 마지막 날만 자유투를 했지만 매일 빼놓지 않고 20분씩 마음속으로 자유투를 시각화했다. 마음속으로 슛을 하고 슛에 실패하면
다음 샷에 성공하는 상상을 했다. 20일째 되는 날 리처드슨은 각 그룹의 자유투 성공률을 측정했다. 매일 실제로 연습한 그룹은 24% 향상되었다. 두 번째 그룹은 당연한 말이지만 전혀 향상되지 않았다. 실제 연습량은 두 번째 그룹과 같지만 매일 시각화 훈련을 한 세 번째 그룹은 23% 향상되었다. 거의 첫 번째 그룹만큼 실력이 향상된 것이다. 리처드슨은 개간 연구지 리서치 쿼터리에 해당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그의 논문에 따르면 가장 효과적인 시각화는 피험자가 마음속에서 자신의 동작을 최대한 생생히 보고 느낄 때 일어난다. 다시 말해 농구 실험에서 피험자는 공을 손에 느꼈고 공이 튀는 소리를 들었고 공이 골대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상상 연습도 실제 연습만큼 야무진 효과를 낸다. 1995년에는 경찰들의 사격 훈련에 시각화 연습을 도입해 실력 향상에 효과를 보았다는 연구도 있었다. 시각화 연습을 병행한 그룹의 사격 점수가 대조 그룹의 점수보다 평균 32.86점 높았다. 1954년 영국 의대생 로저 베니스터가 유럽 육상선수권대회 1마일 약 1600m 종목에서 3분 59초 4의 기록으로 결승점을 통과하며 세계 최초로 마의 4분 벽을 깼다. 당시 사람들은 인간이 1마일을 4분 안에 뛰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믿었다. 베니스터는 훈련 기간에 1마일을 4분 안에 주파하는 자신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상상했다. 그는 하도 많이 상상해서 자기가 이미 인간의 한계를 깬 것처럼 느낀 순간도 있었다고 수료했다. 그의 상상이 인식의 선을 넘어 현실의 지각 영역으로 들어갔다. 베니스터는 1마일을 4분 안에 달리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고 굳게 믿었고 마침내 그 한계를 넘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부터였다. 베니스터가 4분 벽을 깬 지 불과 1년여 만에 4분 벽을 깨는 선수가 수십 명으로 늘었다. 4분은 실질적 한계가 아니라 심리적 장벽이었다. 그 장벽이 무너지자 사람들은 자신도 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RAS가 그들의 몸에 어떻게 할지 지시했고 그 지시가 한때 불가능한 목표로 여겨졌던 목표를 가능하게 했다. 4분 벽은 이후 수천 번 무너졌다. 사이먼튼의 발견. 종양학자이자 암심리치료 분야의 권위자이며 마음의술의 저자인 칼 사이먼튼 씨과 스테파니 사이먼튼 박사가 암 예방과 치료에 시각화 요법을 접목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발표했다. 두 사람은 말기암 진단 환자 245명을 대상으로 실험에 나섰다. 피험자들의 평균 연령은 47세였고 이 중 67%가 여자, 33%가 남자였다. 사이먼튼 박사의 치료법은 시각화 요법과 이완 요법을 하루 3회 1015분씩 수행하고 아울러 목표 설정, 자기주장 훈련, 신념평가, 스트레스 관리 같은 정신적 감성적 지원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것이었다. 이들의 연구 결과는 마음의 힘으로 병을 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보여주었다. 당시 미국의 말기 유방암 환자들의 중간 생존 기간은 18개월이었지만 사이먼튼 환자들의 경우는 38.5개월이었다. 말기 장암 환자들의 경우는 전국적 중간 생존 기간이 9개월이었고 사이먼튼 환자들의 중간 생존 기간은 22.5개월이었다. 폐암의 경우는 전국적 결과가 6개월, 사이먼튼 요법의 결과가 14.5개월이었다. 순전히 환자들이 마음에 품는 이미지만 바꾸어서 얻은 획기적인 결과였다. 약물 치료도 화학요법도 수술도 방사선요법도 없었다. 다만 RAS를 긍정적 이미지와 기대로 채웠을 뿐이다. 이처럼 시각화는 어떤 유형의 목표에도 놀라운 효과를 발한다. 내가 지금까지 접한 암의 자연소멸 사례들의 공통분모는 명상과 시각화였다. 간단히 말해 마음에 넣는 대로 얻는다. 나는 1970년대에 최면요법 훈련을 받았다. 앞서 말했듯 내 인생 목표 중 하나가 무대 최면술사 되기다. 나는 무대에서 근엄한 최고 경영자들을 엘비스 프레슬리처럼 노래하고 오리처럼 걷게 만들었다. 누군가의 마음에 나는 록스타라는 생각을 심으면 그는 전에 없던 실력과 열정으로 노래한다. 그에게 나는 경찰관이라는 생각을 심으면 그는
갑자기 사람들을 체포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건 내게도 한 번 일어난 일인데 나는 악이라는 생각을 심으면 바지에 오줌을 싸기도 한다. 최면의 원리는 간단하다. 우리 마음이 무언가를 믿으면 우리는 그것이 된다. 멘탈 리허설. 역도 선수의 두뇌 활동 패턴을 관찰한 연구가 있었다. 역도 선수가 수백 킬로그램의 역기를 들어 올릴 때의 두뇌 활동이 그저 들어 올리는 상상을 했을 때의 두뇌 활동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특정 동작이나 기량을 몸의 직접적 움직임 없이 상상만으로도 강화할 수 있다. 운동선수들은 이런 상상 훈련으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전 성공률을 높인다.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클리닉 재단의 운동심리학자 광해 박사는 실제로 헬스클럽에 다닌 사람들과 머릿속으로 가상 근력 운동을 행한 사람들을 비교했다. 헬스클럽에 다닌 그룹은 근력이 30% 증가했고 근력 운동을 상상으로만 수행한 그룹은 근력이 앞그룹의 반에 육박하는 13.5% 증가했다. 증강된 근력은 상상 훈련 이후에도 3개월간 지속되었다. 2005년 미국의 신경과학자들은 목 부상으로 사지가 마비된 매튜 네이글의 뇌에 실리콘 칩을 이식해 시각화만으로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데 성공했다. 네이글은 상상 훈련 나흘 만에 컴퓨터 화면에 커서를 움직이고 이메일을 열고 컴퓨터 게임을 하고 로봇의 팔을 움직였다. 1970년대에 나탄 샤란스키는 미국의 스파이라는 혐의로 소련의 감옥에서 9년을 보냈다. 독방 감금 기간에 그는 가상의 상대 또는 자신을 상대로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체스를 두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기회에 세계 챔피언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 1996년 샤란스키는 체스 세계 챔피언 게리 카스파로프를 실제로 이겼다. 시각화가 진짜 연습을 대체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오다. 일찍이 1960년 시카고 대학교에서 운동능력 개발에서 상상훈련과 실제 훈련의 효과를 비교하는 실험을 했다. 이때 144명의 학생을 실제 훈련 그룹과 상상훈련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했더니 두 가지 훈련이 거의 대등한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1994년 35가지의 관련 연구 사례를 모아 분석한 결과 상상훈련이 실제 훈련만큼 효과적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다만 상상훈련이 실제 신체 능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은 분명했다. 실화 짐 캐리 이야기. 미국 코미디 배우 짐 캐리는 가난하게 자랐다. 어렸을 때 집이 없어 온 가족이 벤에서 살기도 했고 10대 초반에는 방과 후에 8시간씩 건물 자벽부로 일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빛나는 미래가 있을 것으로 믿었다. 할리우드에서 배우 일을 시작할 당시 짐 캐리는 한 푼 없는 빈털털이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1천만 달러짜리 수표를 쓰고 지급일자로 5년 후의 날짜를 적었다. 그리고 수표 메모칸에 이렇게 적었다. 그대의 노력에 대한 사례금. 이는 극적이고 강력한 시각화이자 빛나는 미래라는 목표에 대한 믿음의 표명이었다. 그는 이 수표를 지갑에 가지고 다녔다. 그리고 매일 수표를 꺼내보며 그 돈을 갖는 상상을 했다. 몇 년 후 그는 할리우드에서 영화 1편당 2천만 달러 이상의 고액 출연료를 받는 초대형 스타가 되었다. 돈이 다는 아니지만 이왕이면 자전거 위에서 우는 것보다는 벤츠 안에서 우는 게 낫다. 짐 캐리. 시각화 연습. 시각화 방법은 간단하다. 하지만 최선의 결과를 얻으려면 꾸준하고 규칙적인 연습이 필요하다. 간단한 목표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음식 천천히 먹기,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짜증을 유발하는 사람 앞에서 침착하기 등등. 쉬운 것들로 시작하면 원대하고 복잡한 목표들을 상대하기 전에 미리 시각화 능력의 기초를 닦고 잔근육을 다지는 효과가 있다. 기타 배우기라는 목표를 예로 들어 설명해보자. 다음의 시각화 단계를 따른다. 1. 긴장을 푼다. 방해받지 않을 조용한 장소로 가서 두 눈을 감는다. 숨을 깊이 3번 들이마신다. 온몸에 힘을 빼고 긴장을 푼다. 2. 대상을 그린다. 마음속에 기타를 그린다. 전체 모양, 기타줄, 핑거보드 등등. 기타의 모습이 명확하게 완성될 때까지 상상한다. 3. 나를 그림 안에 넣는다. 기타를 안고 자세를 잡은 내 모습을 상상한다.
기타를 어떻게 잡고 어떻게 앉을지 상상한다. 가능한 한 자세히 상상한다. 4. 행동에 옮긴다. 손에 닿는 기타의 느낌을 상상한다. 마음속에서 기타 줄을 하나하나 튕겨보고 각각의 줄이 만드는 소리를 들어본다. 연주를 시작한다. 연습 때 할 것을 미리 재현한다. 중간에 멈추거나 음을 건너뛰지 않고 곡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한다. 그렇게 여러 곡 연주한다. 전문가가 된 것처럼 연주한다. 연주가 끝나면 눈을 뜬다. 최선의 시각화는 가급적 오감을 총동원해 장면 하나하나를 최대한 자세히 상상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이렇다.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기분은 어떤가? 어떤 소리가 들리고 어떤 냄새가 나는가? 나는 어떤 장소에 있는가? 주변 상황은 어떤가? 시각화 연습은 이른 아침이나 잠자기 직전에 하는 것이 좋다. 만날 가능성이 높은 장애와 난관도 같이 상상하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상상한다. 요약. 정신적 영역에 속한 의지만으로 물리적 영역에 속한 몸과 세상의 변화를 만드는 것. 초능력이나 마법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로 가능하다. 마음과 몸, 생각과 행동 간의 연결이 의외로 강하고 질기다는 것이 과학의 영역에서 입증되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인생의 경험치와 성취량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결정적 근거다. 시각화는 운동 조절, 주의 집중, 지각과 인식, 계획 능력, 기억력 등 뇌 기능에 여러모로 영향을 준다. 시각화는 뇌를 훈련시켜 실제 수행력을 높인다. 시각화는 동기를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하고 자신감과 능률을 높이고 운동 수행의 질을 향상시킨다. 한마디로 목표 달성을 위해 뇌에 시동을 건다. 시각화는 총에 화약을 재고 펌프에 마중물을 붓는 것과 같다. 연구에 따르면 시각화는 실제 연습에 버금가는, 때로는 실제 연습 못지않은 효과를 내며 상상 훈련과 실제 훈련을 병행하면 한 가지만 할 때보다 높은 효과를 낸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다음에는 그 목표를 이미 성취한 내 모습을 상상한다. 그 모습을 지금 일어나는 일처럼 생생한 심상으로 간직하고 수시로 떠올린다. 시각화할 목표들을 모아 목록으로 만든다. 오늘 모든 걸 다 할 필요는 없다. 시각화는 해당 동작이나 기술을 수행하는 뇌신경회로를 자극하고 강화한다. 어떤 목표든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마음은 실제 사건과 상상 속의 사건을 구분하지 못한다. 우리는 바라는 기량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마음으로 연습할 수 있고 그 방법으로 실제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내가 인생의 현재 위치에 이르게 된 과정도 다르지 않다. 내 마음이 나를 지금의 내 위치로 데려왔다. 원하는 곳으로 가고 싶다면 오늘부터는 바라는 것만, 일어났으면 하는 일만 마음에 새기고 원치 않는 것은 마음에서 몰아내자. 이 책의 서두에 나왔던 격언을 되새겨보자. 마음이 무엇을 품고 무엇을 믿든 몸이 그것을 현실로 이룬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나이트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좋은 내용으로 또 뵙겠습니다.